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오늘 EDGC 8기 정기 주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총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결과 보고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찍 좀 올려 들으셔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요. 일 보고 오느라고 늦었지만 내일 올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사무실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게 됐고요. 너무 다래비로 받아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보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여기에서 꼭 전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총은요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를 질의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중요한 부분들 메모한 부분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9시 반에 신 대표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회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정재훈 감사님께서 하셨고요. 영업보고는 조성민 본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실태보고는요. 신상철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주요 결의사항은 총 7가지였습니다. 1호 의안으로 제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권이고요. 2호 의안은요.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건이었습니다. 제3호는요. 이사 선임의건이었고요. 제3-1호는 산의이사 신상철 중임 3-2호 의안은 기타 상무이사 박상용 선임건입니다. 그리고 제4호 의안은 상근감사겠죠? 아이고, 이거 상근이죠? 예, 상근감사 정재훈 선임의 건이고요. 제6호 의안은 감사 보수한도 승인건입니다. 그리고 제7호 의안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의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부 다 가결이 됐습니다. 개회 이후에 이 중요 안건들, 질의문답건들 제가 체크한 것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개회 이후에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건 당연히 이사 보수와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어떤 주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2조 2항 이사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듣도 못한 걸 왜 하냐? 우려스럽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32조 2항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이사가 임기 중에 회사의 지배 주주와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변동과 관련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등 금은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 이사에게 각각 25억 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상의 찌라시로 유포가 되면서 우려를 하는 주주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이걸 왜 하나? 저도 중간에 한번 끼어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또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퇴직금이라는 게 대표이사 퇴직금은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규정에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법에서 정관에 규정하는 건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이 대표이사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한도가 없었어요. 만약에 30배를 주겠다라고 하면 30배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 해서 5배수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배수로 줄여가지고 현행법에서는 퇴직금은 3배수를 지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외에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 주주분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신 대표님이 답이고요. 이런 케이스는 많다. 3%룰에 의해 가지고 해외 펀드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적대적 M&A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최근에 솔젠트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향후 자회사 관계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 이사진의 사욕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적대적 M&A의 경우의 보상 규정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주분께서 그럼 적대적 M&A 규정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그래서 신 대표님이 그렇다. 정확히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세기를 한번 박았습니다. 그럼 적대적 M&A의 경우에 보상 규정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정관에 명시하느냐? 그렇다. 명시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게 논쟁이 좀 가열이 좀 붙을 뻔 했는데 요게 이제 적대적 M&A 경우에 정관 규정에 명시를 한다. 이 외에는 이게 해당이 하질 않는다. 요렇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 거고요. 이건 제가 제15조 전환사채 발행금을 1천억을 정액을 하시는데 정관 변경은 동의를 한다. 그런데 이미 전사채가 발행이 잦고 공모 시비죠. 공모가 아니라 공모 시비까지 발행을 해서 상환해야 하는 시비가 840억이나 있는데 굳이 지금 정액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액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이전에는 1천억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채의 액면 총액이 2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경우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고요. 기간, 기술 도입, 그리고 연구개발, 제휴 등에 의해 가지고 제3자 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는 2천억까지 허용을 하는 그런 정관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너무 작게 발행을 하니까 지금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840억이라는 게 지금 향후 지금 수년 안에 지금 다 나와야 될 물량인데 주가 희석의 우려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게 그 이전에 뭐 결과를 보여줘가지고 주가 상승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게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뭐 만약에 전환사채라도 더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험 부담이 더 큰 거죠. 지금 현재 1천억에 대한 전환사채가 거의 뭐 다 들어찼잖아요. 그죠? 더 이상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라 보니까 1천억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듣지를 못했고요. 저도 까먹고 2차적인 폐회 이후에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신 대표님께서 중간중간 이 결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질의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해명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질의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을 하니까 한 주주분께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이다. 가결이 지금 우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싶다. 지금 현재 이사가 7명을 다 채우게 되면 급여 부분이 부담감이 더 늘어나게 되죠.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뭐 쉽게 풀이를 하자라면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2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한다. 니들 급여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그 금액 크다. 그런데 니들이 한 게 뭐 있냐? 지금 주가는 바닥이다. 그리고 거래도 바닥이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그런데 1월 8일에 거기에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솔젠트 경영권 방어를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못했지 않느냐. 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왜 급여 부분 이런 부분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의결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하자. 뭐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7명이 왜 필요하냐. 급여 부담만 커진다.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 대표님께서 답을 하시길 원래 정관은 3인 이상으로 뒀다. 이 이전에 정관에 보시면요. 3인 이상 이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인 이상이라는 거는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는 건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7인 이내로 지금 현재 한정을 두는 거죠. 신 대표님의 요는 그거예요. 솔젠트 영향으로 솔젠트 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뒀더니 적대적 M&A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예상을 못했었다. 석척은 이미
3, 4월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고 5명까지 이거 틀렸네요. 이사를 채워놓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디도 이사진을 채워놓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상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제가 좀 부연으로 조금 풀이해드리면요. 3인 이상 이사를 둘 수 있다라는 정강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명이든 20명이든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라는 것은요. 주총이랑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둘을 장악을 하면 회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총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주식의 가반 이상이 필요하죠. 51%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51%를 보유를 하게 되면 이 회사 주주총회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총을 장악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크게 없죠. 그래서 이사회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을 이것도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대적 M&A를 통해 가지고 주식 총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주총에서 이사진을 더 추가적으로 이쪽 새로 진입하는 M&A를 진행하는 이 새로 진입하는 쪽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6명인데 다시 7명을 더 넣어버려. 그러면 이사회를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가 넘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거를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선임되신 분이 박상용 상무이사입니다. 양력은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펜실베니아 이학 박사과정을 했고요. 현 한국콜마홀딩스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현재 오늘 상무이사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7인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주총 결의안들은요, 전부 다 가결이 되었고요. 폐회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이후에 질의문답이 많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폐회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주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주주로서 제일 궁금한 건 매출과 관련된 것이다. 응코캐치에 기대감이 있다. 향후 응코캐치의 사업성과 그리고 병원 협업이라든지 보험 수가 부분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솔젠터 경영권은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어요. 솔젠터는 다시 찾아옵니다. 1월 13일 법원의 판결로 그렇게 되었던 건데 판사님들 다 바뀌었고 그리고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있다. 임시주총 다시 열어라 명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시기가 4월이나 5월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표 대결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솔젠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솔젠트 사실 이제는 단독 노선으로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회사의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찾아온다라고 하면 더 시너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히면 괴로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신 대표님께서는 자신을 하셨습니다. 믿어보죠. 액체 생금에 대해서는 이민섭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길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받아 적다 보니까요.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안 받아 적었는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액체 생금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액체 생금을 키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10대 암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 단일건에서 10대 암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후 내년쯤에 미 FDA 승인 절차를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길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메모에다가 어쩌고저쩌고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이 어쩌고저쩌고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메모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되었든 미 FDA 승인 절차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시장 규모는 현재 없는 시장이라 가지고 추산하는 건 무리지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가정에 국내 시장은 1조 원 시장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 규모는 JP모건에서 230조 시장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죠? 이게 액체 생금이에요. 뭐 저희들이 지금 EDGC에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석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서 신 대표님이 부연을 하셨어요. 첨언을 드리면 액체 생금을 연내에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을 할 것이다. 이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크게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꿈이죠. 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금 들어올 것이며요. 그리고 시장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도요. 블록버스터급이면 1조 원이라는 뭐 얘기들을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고요. 라이선스 전임상 1상 2상 하듯이 액체 생금도 라이선스 아웃을 할 것이다. 한국에서 코리아 FDA 승인을 받는 작업을 할 것이고, 중국, 미국도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 해외 기업 상장 제약사랑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허수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그죠? 대형 호재죠. 아주 큰 호재. 아주 큰 호재. 예. 큰 대자 크게 쓰겠습니다. 큰 호재죠. 연내에 이거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뻘꾼 쥐고 있어야죠. 자,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시장이다. 액체 생금의 핵심 목표가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라.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거는 뭐 당연시사입니다. 그죠? 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주님들께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유 사용해봤냐? 안 해본 사람이 3사람인가 밖에 없었어요. 왜 안 해봤냐? 해보시지들. 사용하시는 분들 만족했느냐? 나는 실망이었다. 유의 타이틀이 조상찾기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난 유의 매력을 엄청 느꼈다. 이걸 기획한 팀들은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영업 프로세스를 만든 팀에게는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패로 따지자면 좋은 음식 차려놓고 입구에 못 들어오게 큰 벽을 세워놓은 꼬라지다. 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52개인가 54개였어요. 자,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타이틀이 조상찾기예요. 조상찾기 누가 하고 싶겠냐?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뭐 어디 누가 있느냐? 그걸 수만원씩 주고 누가 이걸 하느냐?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된다. 그 진입 장벽을 좀 낮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이 유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름, 민감정보하고 인감정보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인감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잖아요. 그죠? 이 4가지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 개인정보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 데이터로 대기업들이 예전만 하더라도요,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그런데 이 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4가지 플러스 나의 DNA 나의 모든 걸 전부 다 정보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구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진입장벽이 너무 왜? 타이틀이 조상찾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뭐 4만원 주고 보냈어요. 그죠? 보내고 이렇게 받았더니 정말 내 조상은 나는 동북부 그러면서 몽골 한국이 57%고 일본이 한 20 몇 %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망한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5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올해는 연내 70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70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와서 이걸 해가지고 정보를 EDGC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름이 땡기질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연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 별도로 갈 게 아니라 유랑
빅데이터사들, 그러니까 SK 뭐 통신 3사 같은 거 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좀 더 손쉽게 끌어들여야 하지 않느냐. 진원박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페이스북이니 이런 큰 네트워크 그림을 추구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국내 소셜이나 해외 소셜 쪽이랑 연계해서 진행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부연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 같은 경우에 이게 답변도 굉장히 길었고요. 이걸 다 제가 지금 받아 적지도 못했고요. 여기 뭐 요만 제가 좀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TTC 부문이 작년에 전체 54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냈다. 올해는 70개 항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4월 말에는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앱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앱이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는 이 조상 찾기가 자체가 문제다. 사람들이 땡기질 않는다.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왜? 좋은 재료는 이 안에 54개가 있는데 이 54개 중에서 확 땡기는 것도 한 2가지, 3가지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거에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은 내 아이가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 아이가 체질이 어떤지, 뭐 알레르기는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 아이에게 맞는 건강식품은 뭐가 있는지, 이 아이가 부족한 영양분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런 것들은요, 병원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요, 이게 불법이래요. 이게 지금 장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고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는 뭐 이 회사가 뭐 짊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소비자들이 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마이크로젠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질문에 마이크로젠이랑 비교를 하셨어요. 단순히 유전자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젠은 우리는 버전 1, 버전 2, 버전 3을 갈수록 이종 데이터랑 결합이 되게 된다. 정확한 이 사람만의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70개 항목, 그리고 앞으로도 뭐 140개 이렇게 늘어나겠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A, B 만들어지고 나면 더 늘어나겠죠. 대기업들이랑 미팅을 통해 가지고 연계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감정보, 민감정보만으로도 엄청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데 그걸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투자할 만한, 이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투자할 만해요. 물론 이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이게 벽이 무너져야지 제대로 클 수 있겠죠. 세 번째 질의였습니다. 폐의 이후에 아랍에미레이트 1200만 세트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스마트 공정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EDGC 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거 계속 지금 지금 이게 공장을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부지예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철호 회장님이 이후에 상속 문제랑 한국콜마, 락앤락 회장님의 대주주 지분 관계, 그리고 주가 부양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을 주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1200만 세트, 이거 솔젠트죠. 그죠? 이게 이제 답변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제는 PCR은 끝났다. 전 세계 1억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젠 경제 재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젠 항원으로 갈 것이다. 신속 진단이 키포인트다. 동유럽, 서유럽으로 정책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신속 진단, 지금 이 부분이 신속 진단, 이 항원 진단 키트가 지금 동유럽, 서유럽으로 지금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 마련이 돼가지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본인이 항원 신속 키트로 바이러스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재개를 하고 나면 극장 앞에서 그러니까 극장 직원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게 결과를 보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는
PCR이 아니라 이 항원 신속 키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앞으로는 PCR 자체는 끝났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솔젠트는 죽을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EDGC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대박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지금 체코에 지금 수출 지금 뭐 그런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식약처에서 PCR을 고수 중이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원이 필수가 될 것이다. 솔젠트 경영권을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PCR이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솔젠트는 끝났다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PCR만으로는 이 솔젠트는 상당히 어렵다 이 얘기죠. 그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ED가 만약에 이번에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ED의 기술 이전을 해주고 분자 진단 이상의 회사로 탈바꿈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상장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안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런 건 없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럼 이철호 회장님의 이제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이 8.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시장에 팔진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PEF나 그리고 명망 있는 쪽으로 블록딜을 할 계획이다. 장외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1대 주주가 될 이 블록딜을 한 회사가 1대 주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현재 주가 방향에 관해서 여러 방안들을 또 모색 중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6월 달에 치매 쪽 뇌졸중 관련해서 신약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름철쯤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원아웃을 할 예정이다. 알려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 대표님께서 주가 부양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한마디 더 하셨는데 내가 대표이사로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동을 보시면요. 기관에서 지금 뭐 어느 기관이든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거는 뭐 개인 거래고요. 외인들도 안 타고요. 뭐 아시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매매고요. 뭐 그게 다예요. 지금 뭐 연기금에서 지금 연일 팔아제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거 지금 기말 보고서 읽어드릴 때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잘려 나갔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일 지금 뭐 계속 팔아제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 리밸런싱을 할 때는 지금 이제 기회인 것 같아요. 자, 모든 기관들은 유동성 물량이 없으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유동성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관하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대상으로 IR이 필요합니다. 이 IR이라는 것이 뭐 기업 설명회인데 이게 이제 기관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지금 계속 연일 팔아제꼈고 그리고 리밸런싱 할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유동성 물량이 4월 12일 되면 8,40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신 대표님이 계획이 있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애널리스트 리포터가 한 군데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향후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그 기반으로 기관 대상 기업 IR을 진행을 할 것이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후에도 질문이 좀 있었지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질문 한 거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주주분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바이든 정부 과학기술정책실장에 에릭 랜더 교수가 취임을 하셨다. 이분이 브로더 연구소 설립을 하셨던 창립자시다. EDGC도 브로더 연구소와 합작을 한 게 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민섭 대표님이 랜더 정책실장님이랑 교감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이 대표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안다. 지놈센터하고
지놈센터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 국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 프로젝트로 프로시전 메디슨 프로젝트가 있다. 이 뭐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리딩하는 분이 전에 이제, 인텔 부사장님을 하셨던 분이 리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책 쪽 하시는 분들과는 잘 되고 있고, 저희가 브로드랑 연계해서 했던 건 GSA 칩이라고 해서 유후 서비스를 받은 칩을 만든 것 자체가 일루미나 컨소시엄에서 같이 만들었다. 그때 12개 연구소와 학교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같이 리딩했던 게 브로드와 저희가 같이 했었다. 브로드와 저희의 데이터가 같은 형태의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뭐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데이터란 거는 조금만 달라도 데이터가 융합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온다. 이 데이터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브로드와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그 어떤 회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컨소시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또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 대표님은 너무, 이 박사님께서는 너무 전문적이시라가지고, 제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뒤에 제가 또 어쩌고 저쩌고로 또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지금 액체 생금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한국의 그 어떤 회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요렇게 주주총회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질의문답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올려드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전부 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끓여놓은 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주총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민섭 대표님, 신상철 대표님이야, 조승민 본부장님이야, 여러 임직원 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신상철 대표님께서 EDGC 주주님들을 모시고 회사에 지금 방문을 해서 뭐 견학 같은 걸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조승민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EDGC에 대해서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방송에 패널로 참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주님들께서 제가 메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 회사에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남겨놔 주세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뭐 그리고면 제가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EDGC 방문을 해서 EDGC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방문해서 탐방기를 만들어 올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이메일로, 아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취합을 했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뭐 다음에 궁금증들 한 번에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EDGC 주도님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뭐 지금 뭐 EDGC 뿐만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 어디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EDGC와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주주님들과 뭐 계속 뭐 어려운 시기 계속 다 함께 견뎌왔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그럼 좋은 시기도 함께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대표님들은 자기 회사 제품이 최고다. 그렇게 인식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뢰를 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장투를 결심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리지씨와 함께 할 거고요. 제 인생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십시오.